25살의 조주빈, 무려 70여 명에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성을 착취해 영상문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포토라인에도 세웁니다. 조주빈의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땐 온라인에서 상담사로,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방지 같은 기사도 썼었고요. 경찰은 또 다른 대화방의 운영자들과 가담자, 그리고 방조자까지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N번방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조력자,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했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모조리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런 범죄의 양형 기준, 즉 처벌 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국 FBI와 구글 등과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입장료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내일 특별수사본부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청을 상대로 수사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는데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압수수색해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을 분석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들의 신원과 송금액, 송금 횟수 등을 확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주빈은 고등학생 때는 온라인에서 상담사로 활동했고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일하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한 대학의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장학금을 받았고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뒤엔 지역 봉사활동센터에서 50여 차례 장애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교내 학보사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절 교내 성교육 강연을 소개하거나 실수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방지 같은 기사도 썼었고요. 학보사에 눈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 뭐 학우들의 눈이 되어서 열심히 뭐 소식을 나르겠다. 뭐 이런 듯한 내용의 기사들을 일면에 실었었고요. 중고등학교 땐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사로 활동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건 가까운 게시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연애 상담이나 IT가 주요 분야였습니다.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 여부를 묻는 글엔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글도 적었습니다. 또 친인척 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주빈은 대학을 졸업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엔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며 사기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 경찰이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조주빈과 함께 대학 학보사에서 활동했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용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도 봉사단체를 찾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조주빈과 학보사 활동을 했던 A씨는 조 씨가 박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되게 조용했어요. 강의가 끝나면은 학보사 일이 없으면 바로 집에 가고 점심도 뭐 혼자 먹고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 이런 친구도 없었고 독단적 행동으로 학보사를 운영해 편집국장직에서 파면됐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군것질 할 때 쓰거나 나는 편집국장이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여성과 관련한 영상을 보던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직캠을 비롯한 뭐 여자아이들 직캠 같은 게 공용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학보사를 나갈 때는 공용 컴퓨터를 포맷해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은 인천의 한 봉사단체에서 장애인 지원팀장이란 직책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도 이 봉사단체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조 씨가 어렸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렸던 경험을 반성하기 위해 봉사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의 도중 휴대폰을 보는 일이 잦았고 여성 사진이 많이 떠 있었던 것 같다며 한창 수사 중일 시기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이름을 자주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화방에선 가입자들에게 충성 경쟁까지 벌이게 해서 제2, 제3의 조주빈을 만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2018년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이름을 썼는데 수사에 노출될까 봐 방을 수시로 없애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조사했다가 그 다음에 피카츄로 변하고 방 터지고는 막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했었는데 피해 여성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에게 이벤트로 불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동시에 2개의 방을 열었고 1번 방엔 박사인 조주빈과 20에서 30명의 가입자를 참여시켰습니다. 2번 방엔 조주빈과 피해 여성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1번 방의 가입자에게 미션을 주고 승자에게 이른바 소원권을 줬습니다. 승자가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면 2번 방에 있는 피해 여성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승자에게 보내줬습니다. 또 다른 방도 존재했습니다. 3번 방입니다. 100만 원 이상 보낸 가입자에겐 피해 여성 10여 명이 있는 방에서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입자들은 조주빈처럼 박사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자기가 왕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멋있죠. 왜냐면 뭐 남자 한 명에서 뭐 여자 이렇게 몇 명 거느리고 막 자기 막 노예처럼 이렇게 하고. 청소년들도 가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들과 같이 있는 거를 그 방에 막 띄워줬어요. 자기는 커갖고 뭐 박사가 꿈이라고. 가입자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좀 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 몇 명들한테 줘요. 그 관리 권한을.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한테 또 반 권한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조주빈과 가입자들의 범행은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아이디 박사의 조주빈보다 먼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디 왓치맨의 전모 씨입니다. 지난해에 붙잡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를 미뤘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두 번째 운영자 왓치맨 38살 전모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부경찰청이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당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N번방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전모 씨가 조주빈이 운영하기 전까지 N번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에 이어 방을 운영하다 구속되면서 운영자가 조주빈으로 바뀐 겁니다. 범행도 조주빈과 판박이로 비슷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을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후원금 등을 모금했습니다. 음란물 만여 건을 올려 유포시키고 여성 70명을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늘 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전 씨와 조주빈의 관련성 등 밝혀지지 않는 범행을 보강 수사로 밝히기로 한 겁니다. 법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예정된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